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9일 화요일 오후 8시 37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뭐 고용지표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금리나 기대가 시장에 작용해서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겠죠. 그죠? 하여튼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 논판 페이롤스가 예상을 하회했는데 이제 이런 반응은 이 고용지표가 순수하게 그냥 금리나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논판 페이롤스를 보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하는 거는 다소 좀 그죠? 다소 좀 과한 그런 생각일 수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보다는 금리나 기대감이 순수하게 시장에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을 해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뭐 금리나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러셀 지수만 강하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긴 하죠. 그죠? 뭐 주식시장에 영원한 건 없죠. 나스닥도 어젯밤에 좀 움직였습니다. 러셀 지수가 한동안 너무 강해서 그런지 나스닥, 이제 슬슬 나스닥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그래서 어젯밤에 결국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했죠. 그래서 레벨업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나스닥도 조금 이제 다시 과거의 어떤 과거 그 대장으로서의 그런 상승 탄력을 다시 뭐 회복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다시 대장 지위를 회복하는지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시장이 뭐 금리나 기대감이라고 하긴 하는데 막 대폭등하고 그런 건 아니고 찔끔찔끔 이것저것 찔끔찔끔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상승 종목 찔끔, 하락 종목 찔끔 이러면서 막 전업종 전 종목이 오르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찔끔찔끔 러셀 지수 올랐다가 나스닥 올랐다가 뭐 올랐다 이러면서 어쨌든 이 비교적 건전하게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 좀 드렸었죠. 그죠? 그 금리나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9월 FOMC까지는 FOMC가 금리 결정을 하는 날이니까 FOMC 회의까지는 이제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겠다. 다만 FOMC 회의 이후에는 막상 금리 결정이 난 이후에는 재료 노출이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기대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니까 금리 인하 이후에는 정작 9월 FOMC 이후에는 시장이 좀 흐름이 부진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정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이 계절적인 측면에서 주식시장의 성과가 가장 안 좋았던 한 달이기 때문에 1년 중에 9월 성과가 가장 안 좋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계절적인 걸 좀 고려를 해보면은 9월 FOMC 이후가 위험하지 않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나 기대감이 금융시장에 아주 뚜렷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OMC 회의 이후에는 그죠? 이후에는 그 그 어떤 차익 실현이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이 또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인 내용 보자면은 나스닥 그죠? 23,700이란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고 저항을 돌파 한착했다. 뭐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돌파 한착을 했으니까 이번엔 뭐 진짜로 믿어줘도 이번엔 진짜라고 믿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한 번쯤 오늘 밤 검증을 해봐서 오늘 밤에 23,700을 다시 붕괴시키지만 않으면 뭐 진짜라고 믿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진짜라고 믿어주면 되겠다 싶습니다. 한 세 번째니까 세 번째 만에 돌파 한장한 거니까 이번은 진짜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위쪽에 조그마한 저항이 있죠. 여기 조그마한 저항. 이 저항은 무거운 저항은 아닙니다. 가벼운 저항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승 목표치가 조금 많이 열렸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 나스닥은 답답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서야 좀 다시 나스닥이 대장의 지위를 회복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금리나 기대감과 브로드컴의 좋은 실적이 나스닥의 레벨업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것들 좀 몇 가지만 좀 보자면은 하여튼 변동성 지수인데 참 지금 미국 증시는 매우 안정적이다. 계속해서 변동성이 서서히 죽고 있다. 특별히 뭐 위험한 신호는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 우리 대장인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단기 바닥조차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줄줄 빠지는 모습이에요. 엔비디아가 좀 약하기 때문에 뭐 나스닥이 조금 뭐 움직임이 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엔비디아를 가만히 놔두고도 옆에 보시면 반도체 지수가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도 올라가고 있고 참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엔비디아는 힘이 없다. 반도체 지수는 아직까지 답답한 박스권입니다. 그죠? 위쪽에 저항을 돌파 한창 해야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 대장인 엔비디아가 옆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지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힘이 없다. 물론 뭐 힘이 완전 없는 건 아니고 참 박스권 안에서 머물고 있다 그거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S&P 지수, 러셀 지수 다 강합니다. 그죠? S&P 지수 찔끔찔끔 다 잘 올라가고 있고 어떤 뭐 특별한 뭐 어떤 위험 신호 이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좋다. 말씀드렸다시피 9월 금리 인하 때까지 9월 FOMC까지 이런 분위기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30년물 채권인데 이 친구는 근데 약간 좀 주식시장과 좀 다른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좀 다르죠. 이 30년물 채권은 보시다시피 오랫동안 몇 년간의 하락 추세를 지금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들이 있는데 이 추세선을 몇 년째 못 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중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오는 중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은 정배열이고 얘는 역배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힘이 다르다는 거고 이 역배열에서 이제 뭐 역배열에서 추세를 좀 전환하냐 마냐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힘이 약해서 아무튼 최근에 금리나 기대감 등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였지만 중요한 건 뭐다? 여기가 저항이다. 여기가 저항입니다. 이거는요. 무거운 저항을 만났기 때문에 채권의 움직임은 일단 금리나 기대감에 작용을 하더라도 당분간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여튼 채권 생각하시는 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비중 축소하는 게 좀 정석적인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항 넘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채권 애널리스트 분들의 분석을 좀 많이 읽어봐도 요렇게 최근에 급격하게 움직인 거는 이건 조금 과한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좀 과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요런 움직임은 어느 정도 어떤 이슈가 나와야 정당화가 되냐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과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와야 이렇게 채권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뭐 채권 투자자, 채권 애널리스트 분들의 생각도 좀 그쪽이 좀 대세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지금은 미국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경기가 침체될까 지금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고 경기가 침체될까 걱정한다라는 거는 약간 좀 오버한 이야기고 경기가 둔화된다까지가 딱 그냥 건조한 그냥 미국 경제를 현실적으로 보는 그 내용이죠. 그냥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건 이거는 좀 과한 반응일 수 있고 위쪽에 저항이 있으니 어쨌든 채권이 계속 이제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은 조금 오버한 조금 좀 무리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답답한 구간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권은 FOMC 회의 앞두고 지나치게 지 혼자 먼저 달려버려가지고 당장 여길 더 넘어서 올라갈까 이런 생각은 조금 좀 일단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갑자기 이제 채권이 불붙으면서 급등을 한번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이 채권이 이제 요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박살날 가능성,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치솟을 가능성은 그래도 이제 그런 우려는 좀 많이 사라졌죠. 얘가 이렇게 채권이 박살나고 장기 금리가 치솟는 게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내용이었는데 그런 우려는 일단 당분간은 좀 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너무 앞당겨서 반영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당분간 좀 답답하지 않겠냐. 저항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인데요. 어젯밤에 돌파 한착을 했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저항을 돌파 한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레벨업 됐고 위쪽으로 올라간다. 다만 위쪽에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 저항이 있고 그러니까 뭐죠? 일단 방향성은 위로 가는데 속도는 좀 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리고 유로존에 요즘에 그 유로존에서 여러 나라들이 요즘에 장기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현상도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고 그래서 아무튼 달러가 이 구간에서는 달러가 이 약세로 갈 거냐 강세로 갈 거냐를 고민하는 방향성 탐색의 구간이었다면은 어젯밤까지 움직임을 보면서 방향성 탐색은 이제 끝나긴 한 것 같습니다. 달러가 이제 강세로 이렇게 갈 리는 없어 보인다. 달러는 이제 약세로 갈 거다라고 일단 방향성은 어젯밤에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는 방향성을 잡은 거는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력하게 깔려 있죠. 그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달러가 약세로 간다라고 이제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다만 그 속도와 폭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저항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은 원자재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데 지나치게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건 아니니까 원자재나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좀 볼 건데 한국 증시는 오늘 양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죠? 역시 금리나 기대감 핑계를 대면은 딱 적절할 겁니다. 코스피는 오늘 매우 중요한 저항이 436.6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약간 뭐 이 정도 도전이면은 진짜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약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찜찜한 포인트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코스피의 오늘 급등이 조금 좀 찜찜한 면은 일단은 투기적인 측면에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그 9월 11일이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이거든요. 이제 2거래일 남았습니다. 오늘 끝났고 2거래일 남은 그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이 지나치게 시장이 좀 급등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찔끔찔끔 오른 게 아니고 오늘 코스피는 분명히 엄청난 급등을 한 거거든요. 이런 급등, 중요한 저항을 넘어섰고 또 그리고 위쪽에 저항이 또 하나 더 있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만기를 앞둔 급등은 좀 급격한 차익 실현 매물을 또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얼마나 많이 오르는 거냐면은 V코스피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보시면은 이런 모습. 오늘 변동성 지수가 1.8% 상승했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풋옵션이 오늘 뭐 다 같이 난리가 났습니다. 원웨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사실상 코스피 지수가 거의 원웨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풋옵션들이 오늘 박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풋옵션 같은 게 이제 단기 낙폭 과대 혹은 뭐 이런 거는 뭐죠? 단기 오버슈팅 이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만기 리거래일 앞두고 이런 움직임은 하여튼 만기를 리거래일 앞두고 지금 급격하게 변동성이 확대된 거 아니에요. 변동성이 확대된 게 계속 된다면 이거는 급등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436.6을 돌파 한착을 했는데 오늘 돌파 한착한 거는 일단은 조금 좀 의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 내일도 436.6이라는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준다라면은 일단은 코스피 레벨업 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죠? 아직 코스닥은 레벨업 한 게 아니죠. 코스닥은 이 1381이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아직 이 자리를 넘어가진 못했죠. 그러니까 무거운 저항에 지금 걸쳐 있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는 시작부터 436.6을 돌파한 척하는 모습이라 가지고 이건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하여튼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 쏠림이 나타나서 그런지 어쨌든 이 저항에서 좀 버벅버벅했다라는 거. 물론 코스닥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무거운 저항이죠. 1381이 무거운 저항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강하게 주식을 이렇게 팔아치우진 않았어요. 누군가 훅 단타 세력들이 팔아치우긴 했는데 그걸 또 아래 꼬리로 이렇게 또 받아 올렸으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저항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주식을 내다 파는 그런 사람들은 일단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그 저항을 넘지 않아서 저항을 돌파한 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일단 부정적으로 보긴 보나 일단 시장의 상황은 굉장히 강하긴 합니다.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움직임들이 좀 그런 기술적으로 중요한 날을 앞두고 이 지나치게 좀 오버슈팅을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내일 정도까지 제 생각에 확인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코스피 지금 이대로 간다면요. 지금 이런 흐름대로 그대로 간다라면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죠? 코스피 신고가 랠리 지금 자리 돌파 한착 하면은 사실상 이제 목표치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겁니다. 신고가 랠리이기 때문에 과연 계절적으로 가장 안 좋다는 9월 달에 이 신고가 랠리가 가능할까 굉장히 의문이긴 한데 일단은 간다면은 가는 거겠죠. 그죠? 아무튼 갈 수도 있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조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은 좀 해보긴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주로 한국 증시를 움직인 거는 반도체였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시가총액 1, 2등 종목이 2%, 3%씩 올라버리니까 2%, 4%씩 올라버리니까 코스피가 급등을 했겠죠.
아무튼 지금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이래저래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게 삼성전자가 그 71,400원, 500원이 무거운 저항이라 말씀드렸죠. 이 자리를 이거 한 방으로 돌파 한착할 수 있겠느냐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내일 이 자리 못 넘고 아래쪽으로 차익 실현 매물 많이 나타나면은 못 넘는 거겠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잘 못 가면은 아마도 오늘의 상승이 속임수였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죠? 이런 거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오늘 일단 급등을 하긴 했는데 이쪽 부근이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다 무거운 저항권이라 가지고 이쪽 부분이 굉장히 다 무거운 저항권이라 가지고 글쎄요. 일단은 과연 오늘의 이런 움직임들이 진짜였는지 제 생각에 내일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코덱스 반도체, 한국 반도체에 있는 종목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ETF죠. 반도체 업종을 추종하는 ETF인데 보시다시피 오랜 저항이 있습니다. 그죠? 이 38,600원 그죠?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레벨업을 하긴 했어요. 이런 거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38,600원짜리를 지킨다. 그러면 일단 진짜로 받아들여 주면은 될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내일 차익 실현 매물이 얼마 안 나오고 진짜 괜찮다면은 상승에 대한 목표치는 좀 제법 많이 열릴 수 있겠죠. 거의 뭐 전고점까지 열릴 수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지금 이 ETF는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50%에 달하는 그런 뭐 사실상 코스피 비스무리한 뭐 그런 냄새가 나는 종목이긴 해요. 아무튼 뭐 이런 ETF가 이렇게 레벨업을 하는 등 일단 뭐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한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코스피가 이 만기를 앞두고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투기적인 움직임이 좀 너무 강할 때는 확인이 필요하다. 어쨌든 내일 확인을 해서 오늘 돌파 한착한 그 중요한 저항들을 다 지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면은 이제 그러면은 뭐 긍정적으로 봐줘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죠? 하여튼 오늘은 이제 코스피의 반도체 종목들로 막 쏠림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좋던 바이오 같은 거는 좀 움직임이 좀 둔했죠, 그죠? 반도체 산다고 제약바이오 살 돈이 좀 오늘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뭐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뭐 코스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좀 둔하긴 했었다. 하여튼 오늘 그래 2차 전지 업종들도 이래저래 시장이 하도 좋다 보니까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뭐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것 말고는 딱히 뭐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이 바닥을 제대로 종목별로 다 살펴보면은 제대로 그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은 일단은 좀 없긴 합니다. 좀 아리까리합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2차 전지를 추종하는 ETF들은 2차 전지 추종한 ETF들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바닥 신호가 나타나긴 하는데 근데 이 개별 종목들은 아직까지 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걸 봐도 그렇죠. 오늘 코스피가 그렇게 급등하니까 얘도 1% 정도 오르긴 오르는 건데 이걸 보고 지금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확신하기는 조금 좀 찝찝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중장기적인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중이고 만약에 이번에 바닥이 여기쯤에서 만들어진다라면은 앞으로 미래 전망은 굉장히 좀 밝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차 전지 종목들은 좀 지금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바닥을 뭐 만드냐 안 만드냐 지금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게 이 저항에 딱 걸려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여기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아래쪽으로 쫄쫄쫄쫄 내려온다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에코프로 같은 게 좀 힘을 쓰기는 좀 어렵겠죠. 뭐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합니다. 또 그리고 오늘 코스피 급등했던 게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속임수라면은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바닥을 만드는 척 했던 게 바닥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코스피는 네. 결론적으로 어쨌든 좀 확인을 해보자. 뭐 그 이야기예요. 네, 확인을 해보자. 지금 이렇게 시장 흐름이 좋긴 한데 레벨업을 하고 있긴 한데 참고로 참
참고로 코스피는 여기가 또 이제 하나 저항이 있긴 있죠, 그죠? 예, 약한 저항입니다. 436.6이 무거운 저항이고 이 위는 이제 가벼운 저항입니다. 어쨌든 저항이 좀 있기는 있다라는 거 좀 알고는 가자. 물론 뭐 실질적으로는 신고가 랠리이긴 한데 저항이 있긴 있다. 예, 저항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완전히 랠리 중은 아니고 지금 이제 신고가 랠리를 시작하냐 마냐 이제 그 단계잖아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힘이 좀 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원달러 환율은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가 급등을 하니까 주식시장 강세의 영향으로 원화가 조금 강세로 나타난 것 같긴 한데 그다지 강세로 갈 생각은 일단 잘은 없어 보이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굉장히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 다 한 것 같아요. 뭐 나머지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그래서 뭐 몇 가지만 좀 더 다른 나라들 흐름 좀 더 보자면은 하여튼 지금 전반적으로 뭐 세계 증시가 분위기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본 증시 신고가 그죠? 신고가 요 자리가 지난번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 자리를 앞두고 좀 이 매도세가 좀 나타나긴 했네요. 쌍고점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죠. 예. 어쨌든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다지 안 좋은 모습은 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다. 유럽 증시가 요즘에 조금 좀 흐름이 약하긴 합니다만은 아직 그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고 그런 건 아니다. 힘이 좀 많이 빠지고 있긴 하네요. 그죠? 독일 증시가 매우 좀 힘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좀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하겠는데요. 이런 건요. 그리고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이 정도 구간이면 뭐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으로 봐줄 수 있죠. 뭐 그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금리나 기대감들이 다들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 좋다. 그래 말씀드리는 게 아무튼 FOMC 회의까지는 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좀 하자. 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만기를 앞두고 있다. 만기를 앞두고 투기적인 움직임이 좀 강화가 되는 시기이긴 하니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코스피 같은 거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